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코스피가 2800간에 900간에 3000간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서 또 경제 성장률에 따른 기업들의 또 성장세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3000이고 4000이고 가야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스피가 정말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지, 그러면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이 높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같이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경기가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또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세부적으로 종목들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분석 방식이 이제 탑다운 방식의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종목부터 살펴보고 업종과 시장을 거꾸로 보는 거는 이제 바텀업 방식의 분석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왠지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또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같이 좀 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우리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마감은 다 한 상태에서 한 주가 마감이 되면서 64,700원에서 최종적인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로 보시면은 2,553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굉장히 지금 그냥 얼핏 보면은 정말 가파른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을 그래프로만, 차트로만 놓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 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저는 사실 좀 많이 폭넓게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책.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펀더멘털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무튼 전체적으로 세 가지 큰 틀을 좀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펜이 너무 얇은가요? 이걸로 좀 해야겠네요. 이걸로. 자, 아무튼 정책과 유동성, 펀더멘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싶고 어느 정도 가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를 필히 확인을 좀 해보셔라. 너무 많은 걸 보지 말고 요 세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같은 현재 시점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또 하락을 보일 만한 어떤 노이즈성 이슈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조건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백신이죠. 백신에 대한 이슈로 통해서 지금 최근에도 화이자 이슈나 모더나 이슈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또 급등을 보여줬었죠. 지금 굉장히 폭풍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일시적이었어요. 심지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시가를 갭상승을 해버리고 장대 음봉으로 때려 맞은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야?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훈풍을 불어넣어줘서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투심을 좀 살아나게 하고, 앞으로 진짜 백신이 가까워지는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고, 경기가 어느 타이밍에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은 게 원인이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치료제도 아니에요. 치료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도 사실 직접적으로 따지고 보면 해결은 아니지만,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또 뭐 근로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은 넓혀주는 게 바로 이 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적으로 시장이 상방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필요로 한 게 뭡니까? 꼭 백신이 되든 안 되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실물 경기가 지수가 3월달에 폭락을 보이고 V자 반등을 가파르게 보여줬지만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보시면 자 실물 경기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격이 굉장히 넓어요. 실물 경기와 지수와의 어떤 이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괴리를 좁혀주지 못한 부분,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빠져서 괴리를 좁히든 얘가 실물 경기가 올라와서 좁히든 언젠가는 이 마주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나 지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노리는 건데 지금 많은 투자자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수가 빠지기를 희망을 하진 않아요. 실물 경기가 빠르게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뭐 백신, 두 번째 뭐 부양책이죠. 부양책 혹은 글씨 너무 못 써서 죄송해요. 정책.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백신과 부양책 혹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이렇게 진짜 백신 같은 경우에 상용화가 돼서 시장에 노출이 되고 해야 그래야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또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백신이 당연히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의 모 회사는 지금 6년 동안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치료제는 개발을 해줬는데 6년 동안 결국에 백신이라는 거는 개발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백신을 안정적으로 이제 상용화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단기간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백신이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안 맞으려고요. 저는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안 걸리고 말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필요한 건 사실이죠. 어쨌든 뭐 이제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아무리 하다못해 뭐 치료제라도 개발이 반드시 또 필요할 것 같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또 효과가 없다라고 WHO에서 발표를 또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빠르게 끝이 난다라는 거는 사실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로 부양책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증시에는 단기간에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27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1월 27일 날 이제 미국에서 소비 활동이 굉장히 큰 날이 하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는데 사실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렇다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 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지원금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이유도 굳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부양책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심지어 협의가 된다라고 해도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를 건전하게 좀 부양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뭐 하다못해 실업급여가 근로를 해서 벌어들인 급여보다도 더 높다. 더 많은 비용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하지만 또 선진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제대로 기준이 이 말뚝이 딱 잘 박혀 있어야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또 경기 흐름이 좀 잘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좀 있어서 사실 두 가지가 필요는 하지만 이게 정말 실천이 돼서 지금 시장에 나오거나 또 이제 뭐 이런 부양책이나 정책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실물 경기를 건전하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1차적으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필요한 거니까 좀 어디 좀 내와 봐라.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양책과 뭐 백신 이런 이슈가 앞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조건들인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얼마큼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하단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주주의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해소는 됐어요. 그렇죠? 다 지나간 거잖아요. 결과값도 나왔고 기정사실화 됐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노이즈도 뭐 별로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게 없어요. 시장이 막 엄청 폭락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막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가 클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정말 답답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디램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해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또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야 기타 등등 여러가지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를 가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업종 중에 대표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면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 반도체 업종이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건전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줄 때도 이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장대 양봉 두 개. 이날 13일, 16일 이 이틀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릴린치랑 JP모건이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 거래원들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수급 동향만 보면은 여러분들, 와, 외국인들이 엄청 샀네, 그렇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기적인 거래원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요, 또 기사에서는요, 뉴스에서는요, 어떤 이유로 오늘 오른 거고 뭐가 이유입니다라는 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걸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왜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유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해줘야 된다고요. 저는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안 봤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 진짜 당장에 더 갈 것 같고 혁신적인 것 같고 뭐 신고가를 또 더 갱신해 나갈 것 같고 아니라고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달라요. 시가총액의 규모가 커지는 파일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밸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가 2480포인트, 2500포인트 거의 그 정도 됐을 때가 우리 포워드 12개월 멀티플로 계산을 했을 때 PBR이 1배가 넘어섰었어요. 좋은 거죠.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만큼의 건전한 어떤 진짜로 이익을 많이 내서 코스피에 상장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건전하게 코스피를 상승해 주는 거냐,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시켜주는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을 보인 거는 너무 오버했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시세를 열어준 건 좋습니다. 시세를 열어준 건 좋아요. 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매력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62,000원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편입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62,000원, 62,500원 정도를 기다렸다가 편입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삼성전자 내가 못 잡았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올라갔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더 옵니다. 이렇게 시세를 열어주는 거 더 좋은 거예요. 길을 터줬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코스피는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타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횡보를 보였죠. 횡보를 보인 이유가 뭐예요? 상승을 보이기에도 모멘텀이 없고 하락을 보이기에도 리스크가 없고 노이즈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횡보를 보이는 겁니다. 지루하지만. 근데 최근에 어때요?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오고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은 코스피가 반등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을 집중적으로 때리면 올라가요. 그렇죠? 제약업종 자체가 살아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타격한 것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가파른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제약바이오 기업이 30-40%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코스닥에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주들의 투심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또 뒤따라가고 이런 거지 단순하게 코스피가 간다라 해서 무조건 코스닥이 또 같이 키 맞추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시장 분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래서 그냥 코스피가 2,500 가고 막 2,600, 3,000 가니까 와, 막 다 오를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진짜 이게 뭐 때문에 갔는지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코스피가 2,500, 3,000 갔다고 해서 와, 다 오른다, 시장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드린 거고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더 좋은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절대값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얼마나 설득을 잘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설득이 뭐가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맞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님들이랑 제가 얼마나 매매를 잘했으면 14일날 인버스 딱 편입해가지고 이날 음봉에서 인버스 다 팔았잖아요. 이만큼 인버스를 거의 10% 가까이 수익 보고서 매도하자마자 시장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장이 조금 빠지고 음봉 좀 보인다 싶으면 현금 비중 확보하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현금을 다른 데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에도 수익을 볼 수 있게 그 인버스 같은 종목들을 편입을 시킬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에 횡보성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루에도 업종과 수급이 그렇게 막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트레이딩으로 해야죠. 트레이딩으로. 이럴 때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죠.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V자 반등에서 스윙 패턴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면 되고 이때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핵심 업종에 따라서 집중 타겟을 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반대로 뭐예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건 오히려 땡큐인 거죠. 왜? 어닝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기본 두 자릿수 이상 종목들 다 실적 좋은 것들 다 우리가 수익 받잖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 뭘로 수익을 챙겼어요? 인버스로 또 수익 챙겼잖아요. 여기서 편입해서 여기서 매도했고. 그리고 올라올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시장이 이제 애매한 상황이 오죠. 다소 재미는 없을지언정 트레이딩으로라도 수익을 챙길 건 챙겨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VIP 회원님들하고 저는 이렇게라도 하루에 뭐 몇 퍼센트가 돼도 좋아요. 하루에 3, 4%라도 좋아요. 뭐 3, 4% 수익도 못 보는 분들이 천진데 이런 수익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 잃지 않고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정말 힘이 센 녀석들 한번 끌고 가면 하루에도 21%, 22%, 하루에도 23%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은 뭐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350만 원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쵸? 11%, 9%, 7%, 5%, 3% 아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라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야 된다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하루에 뭐 6% 수익? 여러분들이 목표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6%라는 수익 자체도 굉장히 큰 거예요. 매일매일 6%, 10% 수익을 챙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100% 보장된 수익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미니멈으로 하루에 3% 수익이라도 챙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적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챙기는 수익이 있으면 이것도 복리 효과를 이용하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적은 수익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절반 매도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어요. 대원제약, 태경케이미컬, 광동. 그렇죠? YBM네 18%나 수익을 보셨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수익률이라도 뭐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우리도 뭐 상한가 먹고 이런 거 다 하죠. 할 수 있어요. 누구는 뭐 먹을 줄 몰라서 못 먹습니까? 10월 27일 날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SY 아래 꼬리에서 잡으니까 41% 수익 났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대성파인텍 그날 바로 추천했는데 28% 급등 보였고요. 동시에 제일약품 하루 사고 나서 그 다음날 21% 급등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찍긴 했었죠. 뭐 이런 거 못 먹습니까? 아 먹으려면 먹겠죠. 근데 이런 거는 또 그만큼 시장이 또 받쳐줬을 때 공격적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엔지니어링 여기서 잡았잖아요. 내일부터 1250원에서 500원 잡아라.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잡으라고. 3일 동안 얼마 찍었어요? 정확하게 1250원 찍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26% 급등 나왔습니다.
먹어요, 못 먹어요? 먹잖아요.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짧게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고, 캐몬 VIP 회원님들에게만 드리는 영상이에요. 밤 11시 19분에 드렸습니다. 좀 늦은 점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그 다음날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수가 왔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28%, 31% 급등 보이네요. 그쵸? 당일날 셀레믹스 아직도 높죠? 32,500원, 34,000원 잡으라고 당일 19%, 12% 이런 수익을 뭐 보려면 보겠지만, 그쵸? 상황에 맞게끔 해야죠. 하루에 편입하신 종목 중에 30일, 19, 11, 7 하루에 이렇게 2만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하루에 500만원 수익 보시고, 그쵸?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그냥 뭐 때려 사서 상한가만 맨날 주겠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저는 회원님들하고 또 우리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업에 당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에 가깝게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16시간씩 주식에 미쳐서 잠자는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깨요. 왜? 시장이 불안한 날, 미국 시장이 불안한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일어나서 계속 인베스팅 확인하고요. 미국 지수 확인하고요. 그래야 다음날 내가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서 진짜 잠을 그렇게까지 설쳐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뭐 때문에? 저랑 함께하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을 이끌어 드려야 되니까, 지켜 드려야 되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해낼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또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업적으로만 회원을 대하는 그런 전문가랑 그런 회사 말고요. 여러분들께 부담 없이 또 여러분들이 물론 아예 뭐 무료로 올 수 있는 건 없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방을 운영을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무료방에 신경 써야 될 거를 신경 쓰고 시간을 써야 될 거를요. 차라리 우리 VIP 회원님들께 시간을 더 쓰자 이거예요. 더 좋은 교육 자료들 만들어서 VIP 회원님들한테 드리자고요. 그 시간을. 왜 내가 정보 찾고 리서치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무료방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VIP 회원님들한테 시간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정보 찾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만큼 전문가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많은 좀 잡소리가 길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다소 좀 길게 녹화가 됐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주말이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 오셔서 받아보시고 무료예요. VIP 회원님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고 VIP 회원님들께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많은 정성을 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좋지 않았던 시즌 같은 경우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시즌 한 15%, 13%대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지만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종목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편입해서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씩 수익 계속 걷어가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멍 때리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회원님들이 많이 좀 상심이 크셨을 만큼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책임지고 복구를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고 수익 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좀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면서 또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셔서 저랑 함께 또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를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너무 말이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꼭 추천주 같이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